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중앙경찰청의 본관 건물아.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청 정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던 외국인 여성들의 난동에 독일 경찰청장까지 나와 한숨을 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남성의 호통에 외국인 여성들은 어쩔 줄 모르더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 경찰들과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경찰청에서 여성 경찰팀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나 바이세라고 합니다. 경찰 경력이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저는 얼마 전 독일 경찰청의 지시로 뜬금없이 한국으로의 견습 출장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약 5년 전부터 몇몇 교통 관련 부서의 경찰관분들이 한국의 교통관리 시스템이나 도로통제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수습 출장을 간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독일보다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서 굳이 배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지내라는 견습 출장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성 경찰팀의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파스칼 씨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렇게 약 2주 뒤 한국으로 1년 동안의 견습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습 출장의 리더를 맡게 된 트리센나 씨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고 오히려 독일에서 여성 경찰로 근무하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짓이라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동기들은 트리센나 씨의 말에 코웃음을 쳤고 독일보다 한국이 훨씬 떨어진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단호한 표정을 보였지만 견습 리더 트리센나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만 보일 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와 동기들은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독일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어째서인지 독일 공항보다 훨씬 쾌적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 독일 공항에서는 상당히 자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행을 막고 돈을 가져가는 범죄 조직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비 근무를 잠시 맡았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일 공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물건을 팔고 사실상 돈을 훔쳐가는 범죄 조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 조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물론 독일에서는 매우 흔한 공항 경비 경찰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평온함마저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여행 자체를 편안하게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기들도 한국 공항의 평화로운 모습에 한국이 이 정도의 선진국 치안을 가진 나라였나라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고 트리센나 씨는 그런 저와 동기들의 모습을 보더니 벌써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냐는 말과 함께 한국의 공항에서는 시민의식이 높은 한국인들의 치안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섣불리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한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더군요. 독일 공항에서 경비 근무를 할 때에는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와 같은 경찰들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며 5인 1조로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인자한 표정의 경찰관분들만 계실 뿐 독일에서처럼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삼엄한 경찰 무리가 보이지 않아서 뭔가 여행을 하기에도 더욱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는데요. 견습 출장의 리더를 맡은 트리센나 씨는 이제 곧 저희가 출장 근무지를 배정받게 될 한국 경찰관분이 오신다고 했고 일단은 공항 출입구 쪽에 있자며 저희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출구로 나온 순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시설물에 눈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의 출입구 쪽에 있던 그 시설물은 손잡이에 손을 넣고 당기면 강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건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지나가기만 하면 온몸을 감싸는 바람이 나오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황하고 있던 그때 저를 지켜보던 트리센나 씨는
한국공항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을 배려해 몸과 여행 가방의 짐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소독을 해주는 소독용 에어건을 설치해 놓는다며 직접 에어건을 사용해 여행 가방과 옷들을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동기들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리센나 씨가 에어건을 작동하자마자 작은 물줄기와 바람이 함께 나오더니 정말로 몸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가볍게 씻겨나가 제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간단히 씻을 수 있는 한국 공항의 공용 인프라 시설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자신들도 해보겠다며 겉옷을 벗거나 여행 가방을 열고는 옷들을 하나하나 에어건으로 씻기 시작했고, 트리센나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입고 있는 옷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만 호들갑을 떨라며 폭소를 터뜨리더군요. 사실 독일에서는 현재 극심한 단수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샤워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제가 근무했던 독일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에어건이 없어 근무 중 먼지나 음식물이 제복에 묻으면 어쩔 수 없이 모아두었던 빗물을 사용해 씻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 트리센나 씨는 한국은 산이 많은데 그러한 산의 출구에 이러한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독일의 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시설들을 휴대폰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다소 후진국이라기에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습 출장을 각오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살기 좋은 이러한 공용 편의시설들이 공항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항뿐만 아닌 길거리 전체의 도보 통행자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동기 중 한 명이었던 비카리가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 대체 무슨 일이냐며 동기들과 함께 그녀를 따라갔는데요. 비카리를 따라 공항 출구의 끝에 도달한 저는 뛰어왔던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비카리의 뒤로 보이는 장면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주인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고, 실제로 비카리는 독일 공항에서의 근무 교육을 받은 대로 즉각 도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며 이곳으로 뛰어왔던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길거리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나 자동차, 심지어는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전자동 킥보드가 단 10초만이라도 방치되어 있으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이동수단 도난 범죄가 하루에도 9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한 사회적 문제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유동인구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공항의 출구에 승용차 수십 대와 오토바이들이 시동이 켜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당황스럽게도 저와 동기들만 주위를 경계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제일 먼저 뛰어왔던 비카리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분명히 이미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5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저와 동기들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오토바이의 주인이냐면서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채 이곳에 버려져 있던 것 같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시동까지 걸린 채 방치되고 있던 것이 그 증거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건 자신의 오토바이고 공항에 물건을 배달해 주려고 잠시 들린 것이라며 그 누구도 오토바이를 훔쳐가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비카리와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넋을 놓고 말았고,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트리센나 씨는 아직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냐며 저희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트리센나 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배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것과 함께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시동이 걸린 길거리의 오토바이는 자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한국에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발달되어 있는 치안 방지 시스템으로 상점의 도난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발 마음을 놓고 한국을 받아들이라는 충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만약 독일에서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다면 단 3초 만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가 사라졌을 것인데
독일과 한국이 이렇게나 시민의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라는 좌절감까지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베를린에서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훔쳐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데,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한국 공항의 안전한 치안에 그만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안전한 치안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 같았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남의 것을 전혀 탐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시민의식이었죠. 독일에서는 1년에 10번씩 베를린 시민은 물론 도난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길거리 상점의 물품을 제발 그만 훔쳐가라는 공개정책 강의를 몇 번이나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독일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심 있는 시민의식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트리센나 씨는 한국에서는 도난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치안 때문에 공공시설들의 공용 인프라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현재 독일에서 공용시설들의 인프라가 열악한 이유는 발전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독일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설명까지 해주시더군요. 듣고 보니 진짜 후진국은 기술도 시민의식도 부족한 독일인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와 동기들은 최근 독일 경찰청에서 한국으로의 견습 출장을 왜 보내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삶은 독일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길거리의 평범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경찰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 공항의 시설물들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한 한국인 남성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진안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의 견습 출장을 담당하게 된 지역 경찰관분이셨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 근무를 하게 될 근무지로 가자는 요청에 저와 동기들은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의 놀라움에 신난 저는 진안 씨에게 다소 어색한 한국말로 한국의 공항에서 보았던 신기한 장면들을 말씀드렸고, 진안 씨는 독일의 심각한 도난 문제에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 20분 뒤 동기들과 한국에서의 수습 근무지에 내린 저는 눈앞의 광경에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경찰서 정문의 바로 옆에는 안전중고거래라는 영어 안내문과 함께 몇몇 외국인들이 서로 간에 물품을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린 동기들도 그 장면을 보자마자 헉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의 중고거래였지만 멀리서 보면 그 상황은 훈훈함 그 자체였고, 심지어 중고거래를 했던 외국인들은 서로 친해진 것인지 휴대폰 번호까지 주고받고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경찰서 정문 바로 옆에 이러한 중고거래 장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한 저의 모습을 확인한 진안 씨는 한국에서는 요즘 중고거래가 일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경찰서 바로 옆에 이러한 안전거래 장소를 만들었다는 믿지 못할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저와 동기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중고거래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범죄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놀라움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인터넷 중고거래가 인기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중고거래의 특성 때문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물품을 모르는 사람한테 뺏겼다거나 거래 장소에 갔더니 더욱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피해 신고만 나날이 늘어갔는데, 한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전혀 없는 듯 오히려 길거리의 중고거래가 인터넷보다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진안 씨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편하게 중고거래를 해도 관련된 범죄 피해 신고는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배려해 이러한 치안이 보장되는 경찰서 바로 옆에 안전중고거래 쉼터를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안전중고거래 쉼터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긴급 버튼마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중고거래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포장용 상자까지 놓여 있어서 더욱 신기했어요.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편하게 거래를 하게 되는 일종의 도움닫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했던 트리센나 씨도
자신이 잠깐 한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물품을 거주지 근처에서 중고로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긴장한 상태로 다양한 호신용품들을 챙겨갔었는데 위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한국인 지인들만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저와 동기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고 거래가 가능한 한국의 치안 인프라에도 매우 놀랐지만 경찰서 바로 옆에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배려해 설치한 거래 장소 또한 더욱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세심한 관광객 배려는 상상 이상으로 다가왔고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과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는 장기적인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의 약 한 달간의 견습 출장을 마친 저는 바로 내일 독일로 돌아가는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동기들만 돌아갈 뿐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 거주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저는 곧바로 독일에서의 경찰을 그만두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독일과 비교도 되지 않는 편리한 삶과 쾌적함, 심지어 안전한 치안까지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에 제 선택에는 전혀 후회가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만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